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올림픽도 연기됐으니 국내외 많은 경기들이 취소되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한 시즌을 위해 매일매일 전력 질주해온 선수들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선수들은 나이도 중요하고 계절도 중요하고 이 타이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 시점을 놓치고 힘들어할 선수들에게 정말 마음 가득한 위로와 그리고 격려를 보냅니다. 정부에서 오늘도 많은 정책들을 쏟아냈습니다.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정말 절실한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 딱 하나라도 지금 당장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해 주세요.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도 그때가 아니면 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다시 그 전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2배, 3배, 아니 100배까지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2020년 4월 1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경제 이야기, 세상을 바꾸는 경제 뉴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어제 영화 업종에 관한 어려움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월분부터의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소급해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고요. 영화 종사자를 위한 제작 지원금과 교육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오늘 이 영화계뿐만 아니라 관광업계에 대한 대책도 함께 발표했는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볼게요. 한국관광학회 수석 부회장이신 한양대 관광학부 이훈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과 한 달 전쯤인가요? 이 관광업계에 대한 이야기로 인터뷰를 나눴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때보다 지금 상황이 훨씬 심각하죠? 예, 그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또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이렇게 팬데믹 현상으로 나타날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는 이제 국내가 상황이 심각해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여행을 오지 않을 거다. 여기에 대한 우려만 우리가 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여행 가는 대부분 국가가 지금 코로나19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행업의 전반적인 어려움이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네. 관광업계 분들 요즘 어떻게 만나시나요? 요즘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 때문에 주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들 하시던가요? 대체로 관광업계 부분은 지금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매우 어려워하는 게 아주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많은 그 사건 사고를 겪으셨는데 이번 코로나19는 정말 초유의 사태라고 다들 입을 모으시네요. 네. 자, 그래서 정부가 오늘 위기관리 대책 회의를 열고 관광 분야에 대한 지원들을 내놓았습니다. 일단 교수님의 총평이 좀 궁금합니다. 내용이 실질적이고 적당한 때에 나왔다고 평가하십니까? 예, 아무래도 정부도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그동안 나왔던 대책의 보완 정책들이 더 나온 건데요.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동안 배제돼 있던 공항의 상업시설 임대료를 추가 인하하는 거라든지 또 대기업을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면세점, 음식점 등이 공항에 이제 상업시설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걸 25%에서 50%까지 높이고 대기업이나 중견 기업도 임대료를 20%까지 이제 인하해 주는 거죠. 또 감염병 경보가 해제 때까지 호텔 등급 평가를 유예해 주는 그런 조치도 했고요. 유원시설 내에 안전기구의 수수료도 좀 50% 감면해 준다든지 또는 여행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 교육이나 역량 교육을 지원한다라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지원인 공항 상업시설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그동안은 배제됐었던 대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이 많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료 감면율을 25에서 50% 상향 조정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네. 숨통은 좀 트일까요? 네, 아무래도 그동안 그 대책 안에 공항 안에 입점한 업체들에 대한 것들이 빠져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런 점에서는 지원 대책을 확대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는 매출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거의 95% 정도 여행객이 지금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임대료 부담이 매우 컸죠. 그런 상태에서 50%라도 감면을 하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업체들이 계속 버텨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문제고, 또 업체 입장에서 보면은 언제까지 버텨야 하느냐, 이 네. 불확실성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처럼 언제까지 버텨내야 되느냐, 이 불확실성이 가장 큰 어려움인데, 그렇다면 이게 임대료 깎아주는 것만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좀 들거든요. 네, 네. 사실 그것만으로 해답이 될 수는 없겠죠. 그렇죠. 특히 이번의 위기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관광업계는 여러 위기들을 맞았는데요. 한 4가지로 분류해 보면은 미국의 리먼 사태와 같은 세계 경제 위기, 네. 테러나 동일본 지진 같은 재난 위기, 또 사스나 메르스 같은 이번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감염병의 위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드나 한일 수출 문제 같은 국가 간의 갈등 위기, 이렇게 네 번의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런 위기들은 대체로 관광객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인바운드나 아웃바운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쪽에 어느 한쪽의 방향에 막히는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양방향이 다 막혀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형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정부도 지원하고 업체도 가능한 잘 견뎌내는 것 밖에는 방안이 지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견뎌내는 건 사실 이거밖에 방안이 없다고 모든 전문가들이 말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버티고 견디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렇죠? 네. 그런 버티고 견딜 때 물 한 잔의 역할이라도 우리 정부가 해야 되고 네.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게 우리 모두의 마음일 텐데, 오늘 대책 중에 눈길을 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정부가 관광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3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호텔 등급 평가를 유예한다는 거예요. 이게 네. 감염병 경보 해제 시까지인데 네. 이게 어떤 의미고 또 얼마나 도움이 실질적으로 될 것으로 보세요? 예, 이게 보통은 이제 관광 호텔들이 매 3년마다 등급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350개 업체 정도가 심사 대상이었는데 그 심사 비용이 약 8억 정도 그렇게 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비용도 절약하고 평가를 대비하는데 노력도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것도 좀 감소하자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등급 심사는 호텔의 품질과 브랜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건데요. 네. 지금 시기에는 이런 부담이라도 줄여주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물 한 잔의 역할이라도 하겠다는 그 일환으로 그렇죠. 보입니다. 등급 심사에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듭니까? 네, 네. 와. 이게 전체 비용이니까요. 전체 개별로는 비용이요? 그렇게 많이 드는 건 아니죠.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3년마다 등급 심사를 하고 총 심사 비용이 약 8억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심사를 좀 유예하겠다고 오늘 정부에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안도 있던데, 사실은 이제 4월 지나면 5월 가정의 달에 놀이공원이 얼마나 성수기입니까? 네, 그렇죠. 지금 개점 휴업 상황인데 그런 놀이공원 놀이기구 안전점검 수수료를 50% 깎아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접근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네, 교수님은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놀이기구는 아이들이 많이 타기 때문에요. 특히 안전에 중요하죠. 신중해야 하거든요. 네네. 실제로 과거에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안전점검은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약 2,000개 기구에
확인 검사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개당 10,000원에서 20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해요. 그리고 안전성 검사라고 하는 것도 22만에서 30만 원 정도 이렇게 필요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비용을 이제 50% 삭감해 주겠다는 거죠. 네. 지금 같은 위기 상황이라도 안전 점검은 꼭 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럼요. 그래서 고정 비용을 줄여주겠다는 것은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전 검사를 스킵하겠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드는 비용을 줄여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자,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좀 이 느낌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았으면 하는데 또 어떤 관광산업에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관광산업이 뭐 여러 형태에 걸쳐서 영향을 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관광산업이 사실 다양한 것들을 다 포함해요. 이제 관광객이 한 명 오면은 여행사, 교통, 음식, 숙박, 그리고 쇼핑도 하고 네. 공연도 봐야 되고 사실 전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을 지금 내놓다 보면 개별 업종별로만 보다 보면은 놓치는 부분들이 좀 생기게 됩니다. 어느 부분일까요? 네, 예를 들면은 관광 통역 안내사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대체로 프리랜서로 일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책들이 이제 여행사 경영에 측면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고용 유지 지원금 같은 것들을 주고 있는데 네. 이분들은 직접 받을 수가 없게 돼 있고요. 아, 프리랜서니까요. 네. 네. 그다음에 가족 경영을 하는 경우에는 소규모 여행사니까 이분들이 또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실제로는 여행사를 경영하면서도 지원 대상이 못 되는 이런 형태들도 있는 거죠. 또 작년에 새롭게 들어간 관광의 업종이 관광 지원 서비스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관광 특구나 관광객을 대상으로 매출액이 한 50% 이상인 업종들인 경우인데요. 네. 여기는 지자체에 따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도입 시기가 늦다 보니까 이번에 지원을 받을 근거를 만들기가 실제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새로 신설된 업체들은 더 열악할 텐데요. 네, 아무래도 기존 업체들 꼭 그러니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카페도 들어갈 수 있고 뭐 다양한 업종들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아마도 또 일반적인 다른 고용노동부의 지원금 같은 경우는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관광 대안 중에서 네. 지원 대안 중에서 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카페 중에서도 관광객의 매출의 50% 이상인 데는 네. 관광 특구로 인정을 받는데 이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도입시기가 늦다 보니까 지원받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방송 소리가 좀 울리게 들리는 것 같아서요. 혹시 청취자분들 들으시면서 불편하실까 봐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휴직 중인 여행업계 종사자 7,500명에 대해서 분야별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또 전문 교육을 하고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 이랬어요. 네.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저는 딱 안 와닿더라고요. 아, 네, 그렇습니다. 이 관광산업을 좀 보면은요, 이게 위기 시에는 굉장히 매출액이 확 줄어드는데 회복 시에는 다시 탄력성 높이 증가해요. 네네.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업무의 양이 많지 않으니까 정부가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이런 시기를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전문교육의 기회로 만들자라고 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오히려 서비스와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자는 거고요. 협회를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나 업무 역량 교육을 하고 그런데 당장은 대면 교육을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이버 대학 등하고 협력해서 교육 자료 등을 활용하는 그 온라인 교육을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어차피 그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네. 이분들을 교육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고
교육 자금을 좀 돼서 더 질 높은 인재들을 양성하자라는 그런 네,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교수님, 이런 기회를 교육의 기회로 좀 삼자라는 그렇죠. 거죠. 오히려. 맞습니다. 네. 교수님이 저번에 저하고 방송할 때도 관광산업이 탄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면 네. 거의 회복이 된다라고 말씀은 하셨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때만 해도 그 4개월, 5개월이 곧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그러게요. 전 세계적으로 퍼질이라고 생각은 하진 않았었는데요. 네. 그래서 보니까 이번은 뭐 여러 가지 맥킨지도 여러 그 세 단계로 그 위기를 얘기를 하던데 가장 뭐 중간 정도 그 생각하는 것도 보니까 한 8월까지를 보고 있어서요. 네. 아마도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은 관광업계 연구를 많이 하셨으니까 이런 패턴들이 있잖아요. 예를 네, 들면 네. 뭐 몇 년도까지는 우리가 국내 여행을 많이 했고 뭐 몇 년도부터는 해외 여행자가 더 많아지고 이랬는데 아마 올해는 사람들의 휴가 행태가 작년하고 완전히 다를 것 같아요. 국외로 나가는 사람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국내 네, 여행이 더 많아질 것 같고 이런 예상들도 좀 하십니까 지금? 네, 그렇죠. 아마도 전체적으로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지더라도 그 해외에서 오거나 우리가 나가는 비율들이 상대적으로는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거에 비해서는 국내 여행을 더 많이 할 것 같다라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한국의 뭐 의료 체계나 그래도 우리가 뭐 좀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런 의식들이 있어서 좀 더 한국을 신뢰하는 분위기도 생긴 것 같습니다. 오히려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여행 오는 사람들이 좀 늘 수도 있다. 그런 희망을 네. 좀 가져보시는군요. 예, 향후에는 잘 관리하고 나면 오히려 이번에 계기가 한국에 대한 전반적 브랜드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료 여행이라고들도 하잖아요. 물론 그게 이제 성형이나 미용으로 요즘에는 네. 많이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졌지만 네, 이번 네. 기회로 우리나라의 이런 의료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홍보가 돼서 다른 분야의 의료 여행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도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럼요. 예, 의료 관광 역시 굉장히 한국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번의 계기를 좀 잘 겪고 나면은 한국 의료 시스템 또 의료 기술에 대한 신뢰가 훨씬 높아질 거고요. 상당히 좋은 기회를 맞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해봅니다. 자, 지금 문자로 1211님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외에 무비자 여행이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이런 문자 보내셨는데 네. 저도 이런 지적하는 사람들 좀 봤거든요. 네. 어떻게 네. 보세요? 사실 그동안 한국의 이 여권 파워는 대단히 셌거든요. 그래서 무비자로 갈 수 있는 국가 순위에서 거의 2위, 3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그 여권 파워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거는 우리의 문제는 아니고 맞습니다. 각 국가들이 조금은 쇠국적인 좀 그 폐쇄적으로. 정책을 폐쇄적으로 취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 때문에 사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네. 한국의 어떤 그 여권 파워가 다른 데에 비해서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일을 통해서 뭐 국경, 그다음에 국가 간의 뭐 동선 이런 부분의 파악이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감염병을 네. 막기 위해 네, 맞습니다. 아마 여행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는 자유롭게 했지만 조금 더 절차들이 복잡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저도 좀 합니다. 네, 네. 코로나19가 정말 여행업에 엄청난 많은 변화들을 가져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오늘 나오지는 않았지만 좀 네. 이런 정책은 꼭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 건의해 주실 게 있다면요. 네, 사실 다른 분야도 비슷합니다. 모두가 지금 초유의 사태에 직면해 있어서요. 지원 정책이 직접적이고 신속한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직접 줄이는 데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4대 보험을 일정 기간 면제해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요구 사항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정비로 드는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줄여달라. 네네. 네. 그리고 지원은 필요한데 또한 신속해야 한다는 맞습니다. 점도 정부도 새겨들었으면 합니다. 네, 제가 매일매일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는 거니 정부도 알겠죠. 꼭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한양대 관광학부 이훈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